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1년부터 전기 분야 자격증 시험에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적용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필기는 5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변했고 그 부분만 적용을 하면 되지만 실기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더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약간이라도 제가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2022년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재작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었고요. 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학습 상담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텍스트로 올려져 있으니까, 문서로 올려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서 읽어 주셔도 됩니다. 또 재작년에 올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전기 분야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 9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기 공부도 필기 공부와 마찬가지로 실기 정규반 플러스 실기 기출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기는 하나도 모르더라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25%의 맞출 확률이 있습니다. 절반을 안다면 50%의 확률로 맞출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실기는 100% 확실히 알아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95% 알아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변전 설비에서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계전기가 어떤 때는 OCGR이고요. 또 어떤 때는 비슷한 경우인데도 SGR입니다. 실기 문제에 나오는 전류만 보더라도 전격전류, 단락전류, 차단전류, 충전전류, 지락전류, 무부하전류, 전부하전류, 과전류, 부적전류, 여자전류, 여자도립전류, 영상전류, 순환전류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들 각각의 의미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적용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와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실기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실기에서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필기에서는 정규반을 90% 이상 이해한다면 기출 문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도 합격할 수가 있었죠. 필기에서는요. 하지만 실기에서는 정규반을 공부 후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반복 숙달해야만 합격할 수 있고요. 적어도 기출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모두 맞춘다는 각오로 기출 문제는 적어도 2001년부터 최신 2021년까지의 20개년 이상은 공부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공부 기간이 다소 여유 있는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시간의 분배가 매우 중요하며 정규반 이론과 기출문제의 시간 분배는 전체를 4등분해서 전체 기간을 4등분해서 한 구간, 그래서 즉 1대3 정도의 비율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후에 실기시험까지 만약에 60일의 시간이 있다고 할 때 정규반 이론을 60일 중에 4분의 1, 즉 15일, 정규반 이론을 15일 안에 끝낸 후에 나머지 45일 동안 기출문제에 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공부 기간이 석 달, 약 90일 정도 주어졌다면 약 20일 정도를 정규반 공부, 나머지 70일 정도를 기출문제 공부에 올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 후에 실기시험까지의 시간은 1회, 2회, 3회, 4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나누지 마시고 이처럼 전체 기간을 비율로 나누어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정규반 이론은
기출문제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요. 또 공부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영상과 함께 전체를 많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 1회에서 2회 정도만 보신 후에 최대한 빨리 기출문제 풀이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기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직접 종이에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공부를 할 때는 백지, A4지나 연습장 등을 백지를 준비해 놓고 모의고사 시험을 보듯이 직접 쓰면서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험을 보면은 실기 시험을 모의고사 시험처럼 시험을 보면 빵점을 맞을 수도 있고요. 5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회차 반복할수록 점수가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중복된 문제가 나오고 본인의 실력이 늘어갈수록 점수는 향상되기 때문에 처음에 빵점이 나오더라도 5점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백지에 쓰면서 공부해 주시는 방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기시험에는 필기에서 나온 이론과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에서 공부하셨던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의 책을 실기 공부하면서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에서 배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 자체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 부분은 회로이론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풀 때엔 필기 이론 교재와 함께 실기 정규반 교재까지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실기에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단답 암기 파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단답 암기 부분은 실기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정규반 교재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따로 공부를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도 공부해도 좋고요. 다산 에듀 포켓 단답 요약집 등을 활용해서 잠자기 전이나 버스 탈 때 혹은 화장실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교재는 여러 권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을 확실히 여러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기사 기출문제 풀이 후 혹 불안해서 산업기사 기출문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낫습니다. 기사 기출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느껴지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는 전기 산업기사나 공사기사 등에 나왔던 나머지 시험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산업기사나 공사기사 응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단답 파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답 파트는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이 모두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산업기사 단답 문제는 기사 시험에 대한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사 문제도 산업기사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 필기시험보다 오답 노트의 작성 및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실기시험 문제의 특성상 틀리는 문제는 자꾸 틀리고 또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춥니다. 실기시험은 공부 가능 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맞출 수 있는 자신 있는 문제들보다 계속 틀리는 문제의 시간 분배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문제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틀리는 문제를
그 오답 노트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틀리는 문제를 포스트잇으로 옆에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해 놓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문제들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고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란 겁니다. 8번째,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2021년부터 전기 분야 자격증 시험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판단 기준 그리고 내선 규정을 대신하는 규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최근 10년, 20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문제들이 이 규정에 맞게 KEC 규정에 맞게 삭제, 변경, 추가되었으며 삭제 및 변경된 부분은 다산에듀 실기 기출 교재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다산에듀 실기 기출 교재에 최대한 모두 적용이 되었으나 삭제 및 변경된 부분은요. 근데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에 출제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한 대처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실기시험 특성상 지금껏 KEC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나 KEC가 전기 분야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또한 1점, 2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것이 실기시험입니다. 1점, 2점 때문에요. 따라서 되도록 포기를 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만은 이론을 통해서 공부해 주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KEC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필기 5과목인 전기설비 기술기준 과목을 깊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보다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산에듀에서 출시한 실기 정규반에 KEC 관련 중요한 이론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이라도 꼭 공부를 해서 KEC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대비는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KEC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한 대비는 되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9번째, 실기시험이 공부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 기간 동안 슬럼프가 종종 찾아올 것입니다. 실기시험 기간 동안 슬럼프는 이 시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네이버 카페, 전기 자격증 한 번에 합격하기 이 카페 방문하셔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신 질문을 보고 또 답변을 하시면서 또 위안과 동질감을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공부가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나보다 본인보다 더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 나보다 더 쉬운 문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또 만남으로써 다시 집중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공감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이 아무쪼록 실기를 준비하시는데 작은 도움과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시험에서 꼭 반드시 무조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산에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